안녕하세요. AI 엔지니어 한서우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코덱스에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코덱스 관련된 강의를 할 때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트로에 AI를 배워야 되는 이유라던가 아니면 AI 시대에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좀 남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얼굴과 음성을 동시에 좀 공유를 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AI와 함께하는 미래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기대에 가득 차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 또한 기대가 될 때가 있고 걱정이 앞설 때가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감정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기대를 하는 편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AI의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제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개발자도 많이 느끼고 연구자도 많이 느끼고 또한 일반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어떤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AI 변화에 앞서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AI를 배우셔야 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AGI의 시대가 오게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세상이 바뀌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현 시점에 AI 기술이 막 빠르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경쟁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AI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봇과도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냥 사람 이 둘의 대결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에 되면 로봇이랑 아니면 어떤 AI, AGI와 경쟁을 하다가 AI가 더 나은 어떤 지능이나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그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 AI가 나온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AI를 활용해서 내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끌어올린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줄이고, 여러분들의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이나 친구나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그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AI를 배울 때 어떤 세 가지의 큰 방향성, 마인드셋을 얘기를 하는데, 띵커링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이 단어를 최근 한 두 달 정도 전에 알게 됐는데, 이 띵커링 단어의 뜻은,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만져보고 작은 결과를 만든 다음에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RC카나 레고가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 사용 설명서 보면서 만지는 것보다는 직접 만져보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부셔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각을 키우셨던 때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AI 또한 한번 내가 사용을 해보고 말을 걸어보고 컴퓨터와 조작을 해보고 뭐 폴더 이름을 바꿔보고 하는 간단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업무에 AI를 붙이는 감각을 키워내는 것이 AI 시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AI를 배운다라는 것은 완전 럭키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봤듯이 이세돌과 알파고가 경쟁을 하는 걸 보면서 AI에 대한 인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제가 AI를 공부하기 시작한 건 2019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7년 전부터 저는 AI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AI는 어떤 느낌이었냐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AI를 어떤 비유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AI라고 하는 신기술은 어떻게 보면 과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불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AI가 불이라고 하는 가정을 두고 했었을 때, 저는 무인도에서 불을 피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지 마찰열로 인해서 이런 어떤 열기가 전해지고 건조한 나무나 이런 부자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불을 피울 수 있게끔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불을 피우고 이 불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으면 좋을지를 연구하고 있는 그 시초에 저는 AI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AI를 처음 배우신다? 아니면 AI를 배우게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손에
라이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불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엔 만드는 방법부터 어떻게 얘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를 많이 배우시는 분들 중에 혹은 AI에 대한 단어,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하실 때 우리는 포모라고 표현하죠. AI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막연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막연함은 사용을 해보면 사라지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이 당연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죠. 불이 잘못 붙게 되면 건물에 화재가 나기도 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불이라고 하는 거를 아무렇게나 막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불을 활용해서 그 무인도에서나 아니면은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이런 불들이 이제 찾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안전하게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서 더 다양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이 도구에 대한 우리가 위험에 대한 걸 당연히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해야겠지만 이걸 어떻게 목적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불이 가지는 가치 창출이나 아니면 이 불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정말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배웠을 때 우리의 일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일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뭐 직무, 직업이 없어지거나 하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뭐 안일하게 없어진 직업보다 새로 생기는 직업의 어떤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직업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장이 된다라고 저 또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도구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AI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의 범위를 넓히고 예를 들면 기획자는 자료를 더 빨리 정리할 수도 있고, 마케터는 초안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현장 전문가는 자신의 지식을 조금 더 쉽게 문서와 결과물로 바꿔서 서로 본인의 업무를 더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뭔가 딜레이가 있었을 때, 보통 우리가 협업을 하면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꽤 조금 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복된 업무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남는 시간을 우리는 인간의 사고력을 통해서 더 좋은 질문을 하고 더 고객과의 대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지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원래는 제가 직접 다 만들었다면 그거를 리뷰하는 어떤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일 수 있는데 AI가 만들어 놓은 초안 아니면은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보고서를 인간의 어떤 팀장의 마인드로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효율화의 목표는 사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 AI는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태도에 대해서 싱커링을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언런입니다. 언런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런이 배우다, 학습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 언은 그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배워왔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익숙한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경험해왔던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강점이지만 이 업무는 원래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대로 한다.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를 해줬을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생각이 AI 시대 때는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왜? 라는 질문. 이것이 아직도 유효할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로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픈마인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개방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너 왜 이렇게 오픈마인드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픈마인드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인드, 마음이 열려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오픈마인드를 넣게 된 것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오픈마인드는 AI가 AGI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진화를 해 나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덱스는 하루에도 업데이트를 두세 번씩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수십 번씩 업데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있었던 버튼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새로 만들었던 기능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배우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AI는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거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충분히 인지를 한 다음에 그냥 그런 핵심 원리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어차피 얘는 계속해서 바뀌게 될 거고, 우리가 지금 데스크탑 앱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머나먼 미래에 오픈 AI가 만든 노트북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노트북 시대가 아닌, 컴퓨터 시대가 아닌 그냥 안경, 아니면 AR,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거를 다 이해하고 다 해야 돼 라는 관점보다는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이 AI와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 어떻게 말을 걸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 과도기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꽉 막힌 생각보다는 조금 더 열린 관대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는 예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니면 뭐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하다. 프롬프트를 판매하시거나 프롬프트를 강의 어떤 예시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코덱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 프롬프트가 얼마나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GPT 라이브 API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코덱스 안에 그 GPT 라이브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시 통역까지 가능한 API가 실시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타이핑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비개발자분들을 만나서 이런 코덱스 툴을 가르쳐 드리게 되면 어떻게 얘한테 타이핑을 해야 될지, 어떤 글로 문자를 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를 켜고 혹은 라이브 모드로 전환을 해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그냥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고민 상담을 한다고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호한 것 같으면 나를 인터뷰해달라고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음성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자비스와 함께 일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의 고민보다는 그냥 마이크를 켜고 음성 모드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편하게 나누게 되면 코덱스는 알잘딱갈센이 됩니다. 센스 있게 알아서 잘 모든 것들을 할 테니까 너무 의심하지 않으시고 업무를 시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럼 이제 나 AI 툴을 좀 배워볼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 시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7월 25일 토요일이거든요. 이 시점에는 코덱스가 비개발자 분들한테 훨씬 더 친화적인 툴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UI나 기존에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어떤 챗GPT의 UI들이 모든 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더 친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거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뭐, 이북이라던가, 뭐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코덱스 자체한테 물어봐도 돼요. 나 코덱스 처음 쓰는데 어떤 식으로 쓰면 돼? 라는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내가 필요한 일을 설명하고, 중간에 나오면 좋겠는 기대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수정 방향을 꾸준히 제시를 하면서, 함께 코덱스를 배우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업무나 일상에서 어떤 떠오르는 한 가지를 골라서 AI한테 먼저 질문해보고 말을 걸어보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검토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AI 시대를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얘기드렸던 총 3개, 띵커링, 언런, 오픈마인드 요 세 가지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AI 에이전트 툴을 사용을 해보면서 조금 더 AI 친화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